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 참 기분 좋습니다. 20년 상반기, 내년이죠.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다른 데 쏘는 증원군도 필요 없고, 한국군도 필요 없고, 그냥 주한미군, 그 중에서도 주한미 공군이 독자적으로 그냥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년 상반기에 갖추게 될 것으로 지금 하는 정황들이 싹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 보도로 이거 보셨죠? 미국이 주한미 공군의 F-16 전투기를 내년부터 F-35로 교체하는 것을 시작한다라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보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군이 군산과 오산 등 주한미 공군 기지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배치할 예정이며, 현재 주한미군에 F-35A를 배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주한미 공군 F-35 배치는 2020년대 초반부터 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F-35A 배치는 기존 배치된 F-16 기종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미 공군 태평양 사령부는 F-35A 한반도 배치에 대한 조선일보 질의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기지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다 라면서 F-35A 배치 추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난 7월 오는 2025년도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 F-35 220여 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실은 F-35라는 그 스텔스 전투기는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6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전투기가 바로 F-35이기 때문에 미 공군의 F-16이 있는 기지는 당연히 그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F-35로 대체가 될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어디로 조정이 되냐, 이제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한미 공군에 먼저 배치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아시아에 F-16이 배치된 기지는 오산기지, 군산기지, 그리고 일본의 미사와기지 이렇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미관계가 되게 안 좋다든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될 어떤 그 상황이 생겼다든지, 도저히 이 한국하고는 동맹관계 못하겠다, 요즘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리 해리스 대사를 아주 정말 그 격에 안 맞게 차관이 초치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 해나가는 이상, 야, 한국하고는 동맹 못하겠다, 철수 빼자, 이제 이렇게 되면 미사와 기지, 일본은 미사와 기지에 먼저 갈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야, 한국에 우리 정말 중국이 코앞이고 하니까 정말 우리 전략기지다, 그러니까 한국에 강력한 무기 제일 먼저 갖다 놓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산기지와 군산기지에 F-35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인데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제 퍼즐을 조합할 수 있는 퍼즐을, 지금 하나의 퍼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조각의 퍼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라는 퍼즐 중에서도 키 퍼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F-35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전투기냐? 일단 자체 중량은 13.1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31.8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8톤 가량을 연료 또는 각종 무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죠. 대단한 어떤 능력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 1.6, 작전 반경은 1239km, 아주 멀리 날아가서 전투할 수 있어요. 무장은 최대 9톤의 무장을 내부, 외부 다 합해서 9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35 라이트닝2는 기존의 F-16과 A-10을 대체하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2456대, 그리고 우방국의 803대의 발주가 확정되었으며, 미 공군은 지난 2016년 초도 작전 능력, 즉 IOC 선포 이후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작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군에도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40대가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그리고 앞으로 아마 20대 이상
더 도입할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나둘씩 맞춰지는 퍼즐 1입니다. 자, 이 F-35가 다냐? 아니다 이거예요. F-35 연동 무인전투기 발키리의 조기 대량 전력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 신의규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 발키리를 대량 배치를 하는데 조기 배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기사인데요. 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8월 7일 날 군사 전문지죠. 디펜스 블로그가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 공군이 F-35 전투기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 중이며 발키리의 제작사인 크라토스 시스템사는 올 연말까지 20대에서 40대 이상의 발키리를 납품하기 위한 엔진과 부품 발주를 시작했다. XQ-58A 발키리는 스텔스 설계의 동체에 2개의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으며 각 무장창에는 4개의 무장 장착대를 설치해서 8발의 500파운드급 폭탄이나 SDB 유도 폭탄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무인 전투기는 아음속 기체지만 최대 항속거리가 3,941km에 달하고 공중급유가 가능하며 관통 능력이 있는 SDB 유도 폭탄 8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대당 가격이 200~30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미 공군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핵심 자산으로 대량 운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공군은 올 연말까지 XQ-58A 발키리를 수십여 대 구매해서 F-35와 통합 운용 테스트를 실시한 뒤에 오는 2020년 초반부터 F-35와 발키리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패키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8월 7일 날 디펜스 블로그가 밝혔습니다. 자, 이 발키리는 스텔스 무인기예요. 스텔스 무인기인데 이걸 F-35가 한 대 6대씩의 발키리를 지휘를 하죠. 그것을 2020년 초반까지 긴급 발주를 내려서 지금 빨리 납품해라.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F-35A하고 발키리의 조합은 북한에겐 재앙입니다. 만약에 이 발키리 지금 긴급 발주하는 이 최대 40대의 발키리가 한국으로 주한미군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북한은 정말 재앙을 겪게 되죠. 어떤 재앙이냐? 바로 자, 첫 번째 퍼즐입니다. F-35A가 202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배치된다라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선일보 보도대로 한국에 F-35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긴급 발주를 지금 발키리를 긴급 발주를 했죠. 그러면은 F-35 한 대가 이렇게 6대의 발키리를 지휘해서 가서 작전 지휘를 할 수 있죠. 너는 저걸 때려, 너는 저걸 때려. 이렇게 해서 이제 지휘를 합니다. 자, 이 6대의 발키리는 각각 8발씩의 SDB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를 하는데 이 SDB는 2가지 버전이 있죠. 하나의 그 기본형은 사정거리가 무려 110km에 이르고 관통 능력이 1.2m입니다. 1.2m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버전은 70여 킬로를 날아가는 사정거리 좀 짧아졌죠. 그 대신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70km 밖에서 때려버리면 쫓아가서 때려버리는 이제 관통은 안 돼요. 쫓아가서 때려버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2가지 버전 다 합해서 어쨌든 8개의 폭탄을 SDB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자, 임무에 따라서 너는 그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기지 동굴 입구를 때려버려. 그래서 못 나오게 만들어. 너는 지금 탄약고를 때려. 너는 유류저장고를 때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조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 많은 SDB를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800발이라고 해당한 게 뭐냐? 일단 한국에 오산 기지에 F-16 1개 대대가 있어요. 그리고 군산 기지에 F-16 2개 대대가 있어요. 그럼 3개 대대를 F-35로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년 한 해 뭐 1대1로 다 교체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는데 어쨌든 종국에 가서는 막판에 가서는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진다라는 건데 F-35 한 대가 역시 또 SDB 8발을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F-35 한 대가 6대의 발키리를 지휘하는데 그것을 지금 초도 물량으로 40대를 지금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60대의 F-35 플러스
마운데이, 발키리 다 합하면은 800발의 SDB를 한 번에 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기지 이런 거 건드리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밤에 북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는 이 강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때려. 너는 영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너희 한 세대 정도가 가서 발키리들 데려가서 다 때려버려. 영변. 아예 그냥 지도상에서 지워버려. 너는 저기 삼지연 지역에 있는 그 미사일 발사대 또 그리고 그 기지 동굴들 그거 다 동굴 있고 다 그냥 파괴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북한 전역으로 동시에 쫙 들어가서 이륙하는 타이밍을 딱딱 달리 해가지고 각각의 위치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들어간 것을 동시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그냥 일시에 다 때려버리는 800발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죠. 북한의 핵 관련한 어떤 그 지역들 그리고 핵무기를 운용하는 즉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의심 지역들 그리고 확신한 지역들 이런 여러 가지들 그냥 뭐 한 800발이면 한 방에 다 제거할 수 있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이 신흥균 국방TV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뉴스인데요. 하나둘씩 맞춰지는 퍼즐 두 번째입니다. 예상을 전용해서 아이언돔을 긴급 수입한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에 아이언돔 배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미군이 새로운 지금 작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기사 나중에 지금 클릭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8월 13일 디펜스 뉴스가 또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보도했죠. 미국군이 미국 회사 레이시온과 이스라엘의 라파엘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 시스템 2개 포대를 구입하는 계약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계약 체계를 사실은 최근 엘러바마 헌스빌에서 열린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미국군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납기 일정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줬다. 현재 미국군은 간접 화력 능력, 즉 IFPC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순항미사일 방어를 위한 긴급한 능력 부족 소요를 메우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아이언돔 2개 포대 구매 계약을 추진했다. 이번 예산 전용을 승인한 의회는 2020 회계연도까지 아이언돔 2개 포대를 배치하도록 재반 권한을 위임했다. 라고 디펜스 뉴스가 8월 13일 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란하고 때문에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이런데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 또는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오함대 기지 이런 거 방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죠. 대규모 로켓탄, 방사포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탄도미사일은 팩3를 막으면 돼요. 그리고 사정거리상 순항미사일로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이언돔으로 긴급하게 뭔가 막아야 될 곳은 바로 오산과 군산이 아니냐라는 그런 유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지금 북한이 신무기 4종 세트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MD 시스템으로 막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걱정했던 게 대구경 조종 방사포 한 400mm 정도 되는 구경에 다련장 로켓들을 쏘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게 GPS 즉 뭐 글로나스나 베이두, 북두 이런 걸로 이제 유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밀 타격을 하는데 그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군 활주로가 문제다. 공군 활주로를 때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공군을 마비시키고 전차로 그냥 밀어버리는 이런 작전을 구사하는 용도로 쓰지 않겠냐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그리고 에이테킴스형 미사일 그것도 공군 활주로를 때리겠다. 자탄을 쫙 쏟아부어가지고 공군 활주로를 무력화시켜버리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했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줬던 거의 한 600mm 구경의 초대구경 방사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공군 활주로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오산기지와 군산기지에 신속하게 이 아이언돔을 배치를 해서 오산과 군산을 지키는 것이 주한미 공군 7공군의 전력을 유지하는 길이다. 왜? 미국이 여기다가 F-35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F-35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아이언돔을 지금 다른 예산에 추진 중인데
그 예산 가지고 그 돈을 빼가지고 아이언돔 빨리 계약하고 그리고 내년까지 납품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어떤 퍼즐이 자 발키리를 대량 도입해서 한국에 배치. 희망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F-35를 한국에 배치.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아이언돔을 배치. 방어가 든든해야 공격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이언돔 어떤 무기 체계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항공기와 무인기는 물론 로켓과 박격포탄,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구형 미사일은 70km, 시정 미사일은 250km에 이르는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마스들이 많이 쏴봤는데 그 다 막아내고 뭐 이렇게 됐었죠. 자, 오산과 군산에 배치하면 북한 로켓 최대 60발을 동시에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미국군이 지금 계약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레이더 2개, 그리고 작전 통제소 2개, 그리고 발사대 6개, 그리고 타밀 미사일 240발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발사대가 6개고 레이더와 통제소가 2개니까 그러면 하나의 레이더와 하나의 통제소에 발사대를 3개를 갖다 놓겠다는 것이죠. 하나의 발사대, 이 발사대인데 하나의 발사대 20개의 타밀 미사일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개 포대에 60발씩 장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밀 미사일을 미국은 지금 미 육군은 240발을 계약했으니까 그 60발씩 하면 이제 2개 포대니까 120발 아니겠습니까? 그 120발 다 쏘고 한 번 더 재장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수량을 지금 미 육군은 계약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한 번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120발입니다. 한 개 포대에 60발, 그리고 2개 포대니까 120발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타겟에다가 2발의 타밀 미사일을 쏘아보냅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요격할 수 있는 최대의 로켓탄, 북한의 초대구경 방사포, 대구경 조장 방사포 이런 것들이 오산기지나 군산기지로 확 날아오면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한 번에 최대 60발 정도를 요격할 수 있고 재장전이 되면 한 번 더 60발을 요격할 수가 있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사실은 미국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냥 자기네들 있는 자산 다 동원해서 왕창 쏘고 이건 있을 수 없죠. 북한이 좀 그런 징후 보면 미국은 반드시 먼저 때리겠죠. 그런데 어쨌든 먼저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가 살아서 쏘면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도로 아이언돔을 쓰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십 대의 방사포들이 나와가지고 왕창 오산 군산을 향해 쏘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먼저 때렸으니까. 미국은 반드시 먼저 때립니다. 그런데 먼저 때린 것을 완벽하게 성공 못했다고 치고 그래서 살아남은 몇 놈들이 쐈을 때 그것도 막아내자. 이게 바로 이제 그러려고 아이언돔을 도입한 게 아니냐. 이거 과연 이란으로 갈까?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의 미군 기지로 갈까? 아니다. 오산과 군산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즐들이 맞다면 주한미군 그중에서도 미 7공군 혼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이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냐? 바로 내년까지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장했던 게 이거죠. 나는 오바마와 달라. 내가 있을 땐 핵실험도 ICBM 실험도 안 하잖아. 왜? 나는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초반에는 보여줬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협상해가지고 김정은이를 싱가포르로 불러내고 하노이로 불러내고 내가 판문점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이런 허튼 짓을 못하도록 난 막아왔잖아. 그런데 전임 오바마 쟤들 어떻게 했어? 계속 북한 핵실험하고 ICBM 실험하고 했는데 무방비였잖아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결국 그래. 너는 북한의 비핵화 완성했냐? 오히려 북한의 핵 전력을 완전히 고착화시키고 공고화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냐?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안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협상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 액션 중에 가장 강력한 마지막 액션은 물론 이 앞 단계에서 성공을 하면은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뭐 제재를 해서 북한이 그냥 말라 죽는다든지 항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그 제재를 강하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어느 날 밤에 그냥 때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이 미국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반드시 한다는 거 아니고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결심하면 딱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놓고 협상하는 것이 미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안 하면 우리 다음부터 이런 정책으로 갈 거야. 이런 바보 같은 말은 안 하죠. 자, 포커페이스 트럼프. 김정은 만날 때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이런 쇼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19년 6월, 올 6월 달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아까 보셨듯이 F-35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220대를 우선 배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220대는 어디로 가겠냐? 당연히 미사와 오산, 군산 이런 데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달에 바로 발키리 F-35가 운용할 수 있는 발키리를 조기 전력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긴급 수량을 발주를 합니다. 내년까지 배치해. 40대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 달에 8월 달에 아이언돔을 긴급하게 또 계약해서 내년까지 갖고 와. 2개 포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면서 악수하고 뭐 안고 뭐 또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세우고 또 사진 찍어주고 뭐 쇼하고 했지만 뒤로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뭐 이러면 뭐 그냥 뭐 가니고 슬기고 다 빼주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죠. 자, 한반도의 운명 내년 상반기에 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지켜봅니다. 지금 김정은이 너 나하고 이런 식으로 협상하자고 해놓고 2, 3주 내에 실무 협상하자고 해놓고 지금 2-3달 지났는데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고 있어.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주시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혼연일체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같이 보조를 딱 맞추면 전쟁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북한 딱 말려 죽일 수가 있는데 뭔가 지금 이상하게 북한이 어딘가에서 지금 영양주사를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유엔의 국제식량기구가 올 10월달 북한의 최악의 식량기근이 온다 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는 5만 톤 쌀 돌려보내버리고 안 받는다 그래버리고 이거 도대체 좀 안 맞지 않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하고 어딘가에서 지금 영양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영양제 중에서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영양제가 한국에 소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북한 레짐 체인지를 저는 분명히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아주 비협조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국익 중에 최고의 국익이 바로 한미동맹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보다 국익이 우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들으면 언뜻 이거 깨진 사람들이 들으면 와 우리 멋져 막 강대국이야 우리 뭐 대통령 저렇게 하면 정말 멋있어 그래 바로 저거지 저거야 우리 자주의 화신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 국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국익 중에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국익 창출은 뭐냐? 한미동맹의 유지입니다. 그걸 빼는 거죠. 그러고는 이거 깨진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중에 이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레짐 체인지가 북쪽에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남쪽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북쪽은 때려버리면 되지만 남쪽은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싫어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싫어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를 어렵게 만들겠죠. 안보 불안을 야기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 정신 차리고 미국에게 더 이상 눈밖에 벗어나는 이런 망나니 같은 행동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F-35의 한국 도입 정말 내년 상반기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발키리, 아이언돔 부디 제 생각처럼 한국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북한을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때릴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